1009번입니다. 이차함수와 직선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고 합니다. 자, 이차함수를 보니까 위로 볼록이죠.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고요. 자, x절편이 알파 베타네요. 그죠? 근데 gx는 직선인데 오른쪽 위를 향하니까 기울기는 양수입니다. 그런데 x절편이 알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감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fx 그래프와 gx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지만 이 문제를 fx와 gx식을 만들어서 풀 필요가 없고 함수로 그냥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을 보면, 자, F는 지금 2차 함수예요. 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fx는 x절편이 얼마죠? 알파와 베타입니다. 그런데 알파와 베타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었다는 말은 바로 무엇이 될까요? 바로 이 알파와 베타에 바로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누었다는 말은 평균이겠죠, 평균. 자, 그런데 절편, 2차 함수에서 절편에 대한 평균은 바로 무엇과 똑같다? 바로 대칭축과 똑같죠. 자, 평균이란 말은 우리 수학에서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중점이라고 말해도 되죠. 그죠?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거죠. 왜냐하면 2차 함수는 꼭지점의 x좌표, 즉 대칭축에 대해서 바로 선대칭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대칭축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를 두 개를 모여서 더해서 바로 2로 나눈 바로 평균값이 되는 거죠. 평균값. 맞습니까? 자,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자, 2차 함수의 대칭축은 사실 일반형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그죠? 근데 절편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바로 절편의 중점, 저 평균값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그럴 때 바로 이 좌변은 이 x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바로 이 점에 바로 무슨 값이 되겠다? y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변은요, GR이네요. 그죠? G 감마입니다. 감마. 그러면 G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자, 직선의 X 이꼴 감마일 때 Y 값은 바로 이 점, 바로 교점이 되겠죠. 그러면 F의 이 값과 G의 감마 값은 각각 Y 값이니까 Y 값이 크기 위해서는 X축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죠. 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Y 값은 크잖아요. 그죠? 따라서 G의 감마 값보다는 F의 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즉, 여기는 어떻게 말하면 꼭지점의 Y 좌표가 되겠죠. 그게 더 크다는 게 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니은은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인데요. 자, 방정식이 지금 곡볼로 나와 있으니까, 자,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gx가 0이 되든지, 또는 fx-gx가 0이 되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니은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gx가 바로 무엇이 되든지 0이 되든지 또는이죠. 자, fx 마이너스 gx가 무엇이 되면 되겠다? 0이 되면 되겠네요. 자, 이때 f-gx가 0이라는 말은 마이너스 gx를 이항하면 무엇이 됩니까? 그냥 gx가 되니까 자, 이항을 해서 어떻게 fx 이꼴 gx라는 관점으로 봐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로 말하면 무엇이 됩니까? 교수점의 바로 개수가 되죠. 방정식에서 실근이라는 말은 그래프로 말하면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y 꼴 gx와 y 꼴 0의 바로 교점의 좌표가 바로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겠죠. 그럼 y 꼴 gx라는 것은 직선이고요. y 꼴 0은 x축이니까
이 직선과 x축이 만나는 점은 이 x 이꼴 알파 하나에서 만나죠. 한 군데서 만나죠. 그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바로 해는 교점의 x좌표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x 이꼴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y fx와 y gx의 그래프를 보면 되겠죠. 이 방정식의 실근은 y fx 그래프와 y gx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되니까 지금 보다시피 fx와 gx는 몇 점에서 만납니까? 자, 두 점에서 만나죠. x 이꼴 알파와 x 이꼴 감마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바로 실근은 무엇이 된다? x 이꼴 알파가 되어도 되고 또는 x 이꼴 감마가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오하니까 모든 것을 취합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알파가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알파는 한 번만 체크하면 되니까 x 이꼴 알파 또는 x 이꼴 감마가 되죠. 여기 보면 서로 다른 실근이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실근. 여기 있는 알파와 여기 있는 알파는 같은 알파이니까 두 개로 치면 안 되고 하나의 해로 쳐야 되겠죠. 근으로 쳐야 되겠죠. 따라서 그 실근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부등식으로 나왔는데요. 부등식으로 나왔는데, 자, fx 제곱과 gx와 fx를 곱한다. 곱한 것의 부등식의 대소 비교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f와 g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우변에 있는 gx 곱하기 fx를 좌변으로 이항한다면, fx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fx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fx로 묶으면, fx 마이너스 gx 형태대로 이렇게 인수분해 꼴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fx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걔가 바로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식을 곱해서 양수가 된다는 말은 둘 다 양수가 되든지 둘 다 음수, 즉 양양일 때나 음일 때 그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fx가 무엇이고 양수이고 맞나요? 자, 그리고 fx 마이너스 gx가 양수가 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또는입니다. 또는 아니면 fx가 음수이고 맞나요? 둘 다 음수가 되어도 되겠죠. fx 마이너스 gx가 무엇이 되어도 된다? 음수가 되는 이 두 가지 경우를 합쳐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그냥 분류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죠. 즉 1분단과 2분단 개념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니은에서도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했듯이 디귿도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fx-gx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gx를 이항하면 플러스 gx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f가 뭐보다 g보다 큰 범위를 찾아줘도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0보다 작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gx를 이항해서 어떻게 생각해도 되겠다. f가 gx보다 작은 범위를 체크해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원래식에 이퀄이 있으니까 이퀄은 모두 다 이렇게 붙여주면 상관이 없겠죠. 이퀄이 있다는 말은 같은 경우도 생각하겠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이퀄은 있으면 그대로 부등식에서 붙여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각각의 부등식을 무엇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바로 그래프로 해석하기 위해서 y fx가 y 0이라는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서 y fx 그래프가 y gx보다 위쪽에 있거나 같은 부분까지는 참고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fx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fx가 0보다 크면, 즉, x축 어디에?
위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겠죠. 즉, 이 범위가 바로 뭐가 됩니까? x는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범위가 되겠죠. 맞습니까? 아시겠나요? 자, 즉 fx가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서 fx 자체가 gx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만족해주면서 and 그리고니까 fx가 gx를 큰 부분을 생각한다면 fx가 2차 함수니까 바로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직선보다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가 되겠죠. 따라서 이 초록색 부분과 오렌지색의 공통 부분이 되니까 물론 이 만나는 교점까지는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이 첫 번째 이 부등식은 바로 x 범위가 어떻게 되겠다?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다. 감마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이 부등식을 생각하면 동일하게 각각 바로 y fx가 y 0이라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바로 같은 것, 만나는 것까지는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fx가 아래쪽에 있다는 말은 이 점을 시작해서 이 아래쪽을 이해하는 거죠. 자, x 베타를 생각하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돼야 됩니까? 바로 y꼴 fx가 y꼴 fx가 y꼴 gx 즉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중에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과 동일한 거죠. 이 부분 모두 다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고 이 부분 모두 다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바로 어디가 되겠다? 우리가 조금 전 그었는 이 부분과 동일한 결과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x 범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알파보다는 왼쪽으로 가겠죠. 베타보다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바로 x는 알파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베타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1번과 2번, 즉 1분단과 2분단에 바로 뭘 생각해 주면 되겠다? 바로 OR을 생각해 준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여기가 알파고, 자, 여기가 감마고, 여기가 베타라면, 자, 1분단은 알파에서 감마까지니까 어디?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자, 경계값은 이꼴로니까 이꼴이 있으니까 새까맣게 칠해주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알파보다는 작거나 같죠. 자, 두 번째는 알파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왼쪽으로 가고 베타보다는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은 쪽이 되는 거죠. 그런데 1분단, 2분단 개념이니까 모든 걸 다 취합해야 되잖아요. 공통 부분을 찾는 게 아니고 오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취합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도 되고 이 꼴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되죠. 그리고 이 부분도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감마보다는 작거나 같네요. 감마보다는 작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디귿은 x가 감마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베타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맞는 말,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만 옳은 것이 되겠죠. 기억 티귿만 옳은 것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프를 가지고 바로 이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모의고사에 아주 이런 스타일로 잘 나오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10번입니다.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와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가 있어요. f와 g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자,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죠. 그러면 f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 gx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데 그 두 함수의 폭은 어떻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그래프의 바로 교점의 x좌표가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k와 5,k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교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과 5가 되는데 y좌표가 어떻습니까? 동일하다는 거죠. 이 마이너스 1,k와 5,k는 결론적으로 교점의 좌표가 되기 때문에 fx 위에도 있는 점이고 gx 위에도 있는 점이 되겠죠. 근데 이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이 이차 함수를 그려봤을 때 만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형태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교점이 각각 얼마가 돼야 된다? 하나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하나는 무엇이 된다? 5가 되는데 y좌표가 어떻게 된다? 동일하게 y좌표가 5k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fx와 자, g0, fx는 지금 최고차 항의 계수가 바로 1이니까 바로 아래로 볼록인 이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gx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바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바로 gx가 되겠죠. 자, 그러면 G0이라는 말은 바로 GX 그래프에 X 이꼴 0일 때 Y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생각할 때 좌변은 뭐가 됩니까? fx는 그래프가 되고 우변은 G0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바로 Y 값을 더한 거죠. 즉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fx를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fx를 우리가 추론해낼 때 지금 fx와 gx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k가 되고 5,k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y좌표가 k로 똑같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자체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y 꼴 k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개념 시간에 교점으로 함수 추론하는 것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fx라는 이 함수식은 자, y 꼴 k와 어디에서 만납니까? 마이너스 1에서도 만나고 5에서도 만나죠. 즉, 이 fx와 y 꼴 k라는 x축과 평행한 직선과의 교점을 이용하여서 fx를 추론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교점이 마이너스 1하고 오기 때문에 이 fx는 어떻게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지고 x 마이너스 5의 인수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까 여기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 교점이 마이너스 1과 5가 x축하고 만난다면 여기서 끝나는데 누구랑 만난다? y 꼴 k라는 바로 상수함수 x축과 평행한 이 직선을 상수함수라고 하거든요. y 꼴 k와 만나니까 여기에 k만 뭐 해주면 되겠다? 추가해주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fx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GX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나요? GX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적으면 되겠습니까? GX 또한 Y 꼴 K와의 교점을 생각한다면 동일하게 마이너스 1과 5가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되니까 얘는 최고창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붙여주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GX도 X축과의 교점이 아니라 Y꼴 K와의 교점이기 때문에 무엇을 K를 이렇게 추가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굳이 K를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fx와 여기 g0을 찾아보면요. 일단 g0의 값을 찾아봐야 되겠죠. g0은 x가 0일 때의 y 값이니까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얘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플러스 5 플러스 k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부등식을 적어 본다면 fx 자체는 무엇이 됩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k가 되는 것이고 G형이 바로 무엇입니까? 5 플러스 K가 되죠. 5 플러스 K가 되면서 뒤에 플러스 2를 추가한 것보다는 얘가 작은 부등식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K를 몰라도 K가 자연스럽게 좌변, 우변에 있으니까 없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바로 2차 부등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전개를 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5가 되는데 2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바로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하고 5니까 맞죠? 선생님이 뭐를 잘못 표현했나요? 5 플러스 K가 맞겠죠. 그죠? 맞죠? 그러면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5면 X 제곱에 마이너스 4X가 되면서 맞나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아, 얘가 7이 이하면 마이너스 7이 되니까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7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2가 되죠. 얘가 0보다 작다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 값을 몰라도 부등식에 의해서 K가 소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2와 6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x-6,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사이 범위가 되니까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은 6과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6보다는 작은 바로 부등식의 해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베타가 바로 뭐가 되니까 6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합은 6과 마이너스 2의 합이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이 K 값을 몰라도 이 부등식을 처리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fx와 gx를 함수 추론할 때 바로 무엇으로 교점의 x좌표로 함수를 추론했다는 거. 여러분들 개점 시간에 공부했는가?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미적분에서 무엇? 바로 3차 함수, 4차 함수도 이렇게 바로 교점으로 함수를 추론하는 게 많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011번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각각 2분의 1과 2인 두 이차함수 y꼴 f와 g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두 함수 f와 g의 그래프는 직선 x 이꼴 p를 축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그 말은 fx 그래프와 gx 그래프는 모두 자,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무엇이 된다? p가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을 때, 자, F의 최고창의 개수가 2분의 1이고, G의 최고창의 개수가 2가 되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2일 클수록 그래프는 더 좁아지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빨간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fx가 되고, 자, 파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g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함수 모두 다, 자, 그래프는 직선 x 이꼴 p를 축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x 이꼴 p가 바로 이 두 그래프의 축이 된다. 그 말은 이 두 그래프의 꼭지점의 x좌표가 모두 다 무엇으로 p로 동일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럴 때 fx 그래프가 부등식 fx가 gx보다 크다고 했는데 그 해가 마이너스 1과 5라는 말은 y꼴 fx 그래프, 즉 빨간 그래프가 y꼴 gx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그 위쪽에 있는 부분이란 바로 어디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요 사이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이퀄이 있으니까 이 점 만나는 점, 저 교점까지도 해당되면서 이 부분이 바로 F가 G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것에 바로 X 좌표가 각각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마이너스 1과 5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교점의 x좌표가 5가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p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F와 G가 모두 다 X 이퀄 P를 추구로 한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X 이퀄 P로부터 이 X 이퀄 5와 X 마이너스 1까지 거리가 각각 이 거리가 이 거리가 각각 뭐 해야 되겠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은 P는 바로 마이너스 1과 5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마이너스 1과 5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p가 돼야 되니까 더하면 얼마가 되죠? 4가 되고 2로 나누면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p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에서 바로 p가 2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뒤에 물어보는 것도 F2-G2가 되죠. 그러면 F2란 말은 X가 2일 때의 Y 값이 되고 G2는 X가 2일 때의 Y 값이 되니까 맞죠? 결론적으로 F2는 바로 이 X 이퀄 2가 꼭지점의 X좌표가 되니까 바로 이 점의 바로 뭐다? Y 값, 즉 꼭지점의 Y 값이 되죠. G2 또한 이 점의 Y 값이 되니까 꼭지점의 y값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차이가 되니까 바로 이 길이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각각의 f와 g의 꼭지점의 y좌표를 우리가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f와 g를 일단 설정을 해 두어야 되겠죠. 그러면 fx는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fx는 최고창의 개수는 2분의 1인데 꼭지점의 좌표를 자 x좌표가 p니까 y좌표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y좌표를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바로 꼭지점 x좌표가 2니까 제곱에 바로 y좌표가 a가 되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GX는 어떻게 우리가 세팅할 수가 있나요? 자, GX는 최고창의 개수가 2인데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X좌표는 2가 되면서 Y좌표는 모르니까 B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F2와 G2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꼭지점의 Y좌표니까 이놈은 두 배의 A-B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조건을 또 더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P라는 것은 이 X, 이 마이너스 1과 5로 가지고 이 중점을 찾아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부등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사이범위니까 그죠? 사이범위니까 이 식을 자 형태가 가해범위 형태지만 fx가 이항하면 gx에서 누구를 빼버리면 fx를 빼버린 게 0보다 작거나 같고 이놈의 해가 바로 마이너스 1과 5가 5 사이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G에서 F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X-2의 제곱이 있으니까 자, GX에서 FX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 X-2의 제곱이 두 개에서 X제곱, X-2의 제곱이 2분의 1배, 2분의 1개를 빼버리니까 2분의 3개만 남는다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요렇게 x-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상수항은 바로 b에서 a를 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b-a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0보다 작은 부등식을 만들 때 이 부등식이 해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과 얼마 사이가 된다? 5 사이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부등식의 이 해는요, 방정식으로 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볼 수가 있다? 2분의 3에 x-2의 제곱 플러스 b-a 이퀄 0.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이너스 1과 5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가 찾는 것이 A-B인데 여기에 B-A가 있으니까 물론 이 2차 방정식을 조금 분수 형태가 나와서 좀 귀찮으니까 두 배를 해줘도 되겠지만 우리는 그냥 A-B를 찾으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전개를 해보시면 2분의 3의 x제곱이 되고 이 짠짠하면 마이너스 4x인데 약분하면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6x가 되고 자 상수 제곱하면 4가 되는데 약분하면 마찬가지로 6이 되어서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꼴 0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B-A만 찾으면 되니까 바로 두근의 합보다는 두근의 곱을 이용하면 되겠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A분의 C가 되니까 A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이 되고 C가 6 플러스 B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플러스 a가 아니고 자, 마이너스 a로 적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a 마이너스 b를 찾아야 되니까 이항하면 a 마이너스 b는 6 플러스 2분의 15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6은 2분의 1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12 더하기 15가 되어 17이 된다죠. A와 B 값은 몰라도 A-B는 바로 2분의 17이라는 2분의 12 더하기 15니까 미안합니다. 17이 아니라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12 더하기 15니까 27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A 값, B 값을 몰라도 A-B를 구했으니까 바로 두 배의 A-B를 우리가 구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를 두 배 해주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2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부등식의 바로 해를 방정식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만 있으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자, 대칭축이 같다는 말은 꼭지점에 x좌표가 같고, 그 p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과 5의 중점이 되어서 바로 p가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fe-g는 바로 꼭지점의 y좌표의 차를 이야기한다는 것.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처리하여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1012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의 해와 2차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바로 A, B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우리가 위에 있는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면 자연스럽게 바로 이 2차 부등식의 해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개수인 A와 B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이 부등식을 해를 찾아내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절대값이 있는 바로 부등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절대값을 벗겨내는 게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 있을 때는 여러분 좀 귀찮더라도 절대값을 기본적으로 벗겨내어서 푸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자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은 1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드는 바로 4를 기준으로 4보다 큰 쪽, 작은 쪽으로 바로 분리하면 되고 자 이 안에는 2차식이 있으니까 바로 이 2차식이 그래도 감사하게 x-1, x-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2차 함수를 이 2차식을 그래프로 살짝 본다면 절편이 1하고 3이 되기 때문에 즉 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바로 1과 3이 되고 이 절대값을 바로 뭐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바로 4가 되니까 우리는 우리는 절대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몇 개 있습니까? 1과 3과 4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1하고 3하고 4가 있을 때 항상 절대값을 벗길 때는 1보다 작은 쪽, 1보다 큰 쪽.
3보다 작은 쪽, 3보다 큰 쪽, 4보다 작은 쪽, 4보다 큰 쪽으로 나누어 주니까 결론적으로 1과 3 사이를 하나로, 3과 4 사이를 하나로 생각해서 결론적으로 몇 분단으로 나누어서 이 부등식을 풀면 되겠습니까? 바로 4분단으로 나누어서 풀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x가 1보다 작을 때를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은 쪽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은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x가 4보다 큰 쪽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를 붙여줘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x가 크다 쪽에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 가지씩 풀어서 모두 다 4분단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취합을 하면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보세요. 이 2차 식은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양수가 되죠. 그죠? 이 그래프가 위에 있으니까 1보다 작은 때는 이 값이 항상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나오겠죠. 양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럼 이 절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x가 1보다 작은 값은 4를 기준으로 나누어지니까 1보다 더 작아버리면 얘는 바로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음수가 돼버리면 솔라당 나오지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그대로 플러스 x 마이너스 4로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얘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 x제곱이 이항하면 여기에 1이니까 2분의 1 x제곱이 되고, 자, x와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이 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상수항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 마이너스 4가 되어서 0이 되겠네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이제 양변을 두 배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의 범위가 되니까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은 0과 6이 되기 때문에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런데 이 1분단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x가 1보다 작잖아요. 그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6보다 크거나 같다는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x가 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여기다 모두 다 포함이 되니까 바로 1분단의 정답은 바로 뭐다 해는 바로 뭐가 된다?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바로 1분단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2분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2분단은 1과 3 사이입니다. 1과 3 사이를 생각해 보면 2차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2차식이 나올 때 뭐를 달고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각각의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으로 전체가 솔라당 나왔지만 마이너스를 붙여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 마이너스 4도 어때요? 음수의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플러스가 되어서 앞에 식과 동일하게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되고 크거나 같다면서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2분의 1x제곱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x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이항하면 플러스 x제곱이 되어서 2분의 3x제곱이 되겠네요.
자, x는 5x가 되어서 이항해야 되겠으니까 마이너스 5x가 되고요. 자, 상수항은 마이너스 7이 이항하면 플러스 7이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7이 이항하면 바로 플러스 6으로 나타낸 다음에 바로 부등호 방향을 바꾸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을 두 배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2차 부동식을 풀 때 이 식을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체크해 보면 얘가 인수분해가 지금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뭘 체크해 보라 그랬죠? 판별식을 체크해 보라 그랬죠? 흑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4분의 d를 이용하면 반제곱이면 짝수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이 25잖아요. 마이너스 ac라고 하면 36이 돼서 맞네요. 얘가 흑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흑은을 가진다는 말은 X축과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흑은을 갖는다는 말은 교점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X축보다 위에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이때 모든 x란 이 문제에서만 봐야 되죠. 이 범위에서. 1과 3 사이에서도 모두 다 위쪽에 있으니까 항상 양의 값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0보다 작으라. 음의 값을 가지든지 0이 되어도 되는데 만나는 점이 없죠. 따라서 이 문단은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즉, 이 2차 함수가 y꼴 0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3분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과 4 사이입니다. 자, 3보다 큰 쪽에서는 2차 함수가 양의 값을 가지니까 그대로 양수값으로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오면 되고요. 자, 이 1차식은 3과 4 사이라도 얘는 음의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면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얘가 얼마보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2분의 1x 제곱이 이항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x 제곱과 계산해서 2분의 1x 제곱이 되고, 자, x항은 얼마 되죠? 마이너스 3x가 되면서, 자, 상수항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 1이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0이 되겠네요.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되고, 자, 양변을 두 배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6x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그러면 x와 x-6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따라서 0보다는 작거나 같고 x는 얼마보다 6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범위가 x 대전제로 x는 3과 4 사이를 의미하는데 이 범위 안에서 0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만족해주는 x값이 없죠. 따라서 3분단도 뭐가 된다? 바로 해가 없다가 바로 답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이제 마지막 4분단만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4보다 클 때는 2차 함수도 양수고 여기 있는 절대값 x-4도 4보다 클 때는 양수가 되니까 이번에야 이제 그대로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앞에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고 얘가 그대로 나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대로 나오면 마이너스를 붙여준 그대로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누구보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2분의 1x가 이항하면 2분의 1x 제곱이 되고, 자, 여기 마이너스 4x와 마이너스 x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5x가 되겠네요. 그리고 상수항은 여기가 플러스 4가 되어서 7이 되죠. 7이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넘어오면 플러스 1이니까 8이 되겠습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양변을 두 배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나요? 2, 8이 16이니까 되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가의 범위이므로 작은 2보다는 더 적고 큰 8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또한 마찬가지로 대전제가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바로 최종적으로 크는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분단의 범위는 x가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분단과 3분단은 해가 없잖아요. 해가 없다, 해가 없다인데 1분단과 4분단에 해가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이 부등식의 해는 바로 무엇으로 x는 0보다 작거나 또는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가 바로 다음 2차 방정식의 해와 같다고 했으니까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자, 양수인데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가의 범위가 되죠.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가의 범위가 되니까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0보다 작거나 같고 8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바로 이 부등식의 바로 경계값은 방정식의 근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해석을 할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뭐가 된다? 0과 8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2차 방정식에 두 건이 나왔으니까 두 건의 합은 0과 8이니까 8이 되어서 a분의 b의 부호 만드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고요. 두 건의 곱은 0과 8을 곱하면 0이 되어서 0은 자, a분의 c가 되니까 1분의 b가 되어서 b 값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 b는 0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바로 절대값은 있어서 그대로 벗겨주는데 이 2차식 때문에 바로 2차식에 바로 x절편이 1과 3으로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분단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체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1013번입니다. 자, 그냥 A가 아니고 여러분들 정수 A 이런 거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수에 대하여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한 개뿐이라고 합니다. A의 값을 구하라고 하죠. 지금 X제곱의 개수가 A입니다. 자,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가 바로 문자니까 자, 정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0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따라서 부등식일 때는 바로 A가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A가 0일 때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A가 0이 돼버리면 이 좌변은 모두 다 0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0은 0보다 작나요? 작을 수가 없죠. 그죠? 0은 0과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이 X, 즉, 어떻게 보면 정수 X인데 정수 X 값이 있습니까? 없죠. 즉, 해가 없으니까 정수 x 값도 하나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 이꼴 0은 정답으로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a가 음수일 때를 한번 해볼까요? 자, a가 음수면 양변을 A로 나누어 줘도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양변을 A로 나누어 주면 바로 A가 음수니까 바로 부동 방향은 뭐 해야 된다? 바뀌어져야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바로 A가 음수면 사이 범위가 미안합니다. 사이 범위인데 부동호 방향을 바꿔주면 가의 범위로 바꾸어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큰 수보다는 더 크고 작은 수보다는 더 작아야 되죠. 그러면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누구입니까? 자, a와 a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A는 음수예요. A는 음수. 그러면 A가 더 작고 X제곱은 양수가 되니까 더 크겠죠. 자, 따라서 X는 A보다 작아야 되고 또는 X는 A제곱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정수 x 값이 딱 하나 존재하겠습니까? x가 a보다 작은 경우도 정수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a 제곱보다 클 때도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한 개뿐이라는 것에 모순이 되니까 a가 음수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세 번째는 a가 양수일 때 체크해 보면 양수니까 양변을 A로 나누어도 부동의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이 식이 0보다 작다가 되어서 사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x 이꼴 언제 0이 됩니까? a일 때와 a 제곱일 때죠. 그죠? 자, 근데 a는 양수예요. 양수면 a가 크나요? a 제곱이 크나요? 자, A가 클 수도 있고 A 제곱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수 A라고 했기 때문에 맞나요? 자, A가 1이라면 두 A와 A 제곱이 같겠지만 A가 1이 아닌 정수라면 A 제곱이 항상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A가 1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if A가 1이 돼버리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결론적으로 x-1의 제곱이 0보다 작아서 자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0보다 작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이때 A가 1이라면 해가 없다가 되겠죠. 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A는 1이 아니어야 됩니다. A가 1이 아닌 정수에서는 A보다 A제곱이 크겠죠. 따라서 사이 범위니까 X는 A보다는 크고 A제곱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X가, 정수 X가 몇 개 존재해야 된다? 하나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A도 정수가 되고, A가 정수이기 때문에 A 제곱도 정수가 되겠죠. 그러면 정수와 정수의 사이 범위에서 이 정수 X의 개수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둘 다 이 꼴이 없으니까 다시 하나 빼줘야 되겠죠. 그죠? 얘가 얼마가 되어라? 바로 1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므로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꼴 0이 되어서 인수분해를 하면 a 마이너스 2와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미안합니다. 뭐가 잘못됐죠? 2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따라서 맞죠? A는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A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데 A는 대전제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A는 2라는 값일 때 바로 정수 X가 딱 하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정수가 존재하겠습니까? A가 2면 2보다는 크고 2의 제곱이 4보다는 작기 때문에 정수 x라는 게 3 하나가 딱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 x가 한 개 딱 존재할 때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이 문자 A가 나왔으니까 A를 영일 때와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